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ETF 편에서는 국내와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ETF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그러니까 7개월 전에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라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미국 상장 ETF QQQ랑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비교하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3월 팬데믹 이후에 미국 직접 투자를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QQQ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친숙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 경향을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에 나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ETF들이 많이 생겨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 중에 하나고요. 첨단 기술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등의 3천여 개의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라는 거는 나스닥 전체 지수 중에서 비금융업종, 금융업종을 제외하고요. 시가총액 100위까지 모아놓은 지수를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QQQ,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은 모두 나스닥 전체 지수를 추정하는 게 아니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이고요.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를 다시 정리해보면 미국 상장 ETF에는 QQQ가 있죠. 가장 유명한 ETF고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QQQM이라는 ETF가 생겼어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 QQQ의 한 주당 가격도 비싸졌고 한 주당 30만원 이상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 주당 거래하기 부담스러운데 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QQQM이라는 ETF를 인베스코사에서 따로 내놨는데 QQQ랑 기본 내용은 똑같은데 주당 가격이 절반 정도 이하고 그리고 운영 수수료도 0.2%에서 0.15%로 조금 낮췄어요. 업그레이드된 ETF인 QQQM이 새로 나왔고 새로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QQQ보다는 QQQM을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주로 투자하는 ETF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원래는 QQQ를 많이 투자했었고 국내 상장 ETF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밖에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 킨덱스에서 킨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ETF에서 미국 상장 ETF인 스파이와 동일한 수수료인 0.09%의 수수료를 내세우면서 정말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로 ETF를 출시했었어요. 그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센세이셔널 했었는데 킨덱스가 그 여세를 몰아서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ETF를 거의 점령하고 있었는데 존 보글이 세운 회사인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파격적인 수수료를 앞장세워서 최저 수수료로 ETF를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운용사들인 블랙락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등의 ETF에서 자산 유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뱅가드가 ETF 수수료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서 최소 수수료라는 헤게모니를 가져가서 선전하고 있는데 킨덱스에서 뱅가드를 모델로 해서 작정을 하고 ETF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킨덱스 미국 S&P 500 ETF를 내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를 내놓았는데 수수료를 0.09%로 QQQ나 QQQM보다도 더 싸게 정말 저렴하게 수수료가 나왔어요. 미국 ETF 스파이랑 같은 0.09%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QQQ나 QQQM 미국 상장 ETF보다도 더 낮은 수수료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들이 원하는 ETF가 나왔고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서 자금 유출이 좀 됐을 거예요. 많이 갈아타고 있었고 저도 곧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으로 갈아탈 예정이었는데 또 국내 상장 ETF인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가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이거는 무려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보다 수수료를 0.02% 낮춘 0.07%의 수수료로 나왔어요. 너무 저렴하게 나왔죠. QQQM의 절반도 안 되는 수수료죠. 그러다 보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기존의 수수료로는 킨덱스나 KB스타의 7배에서 5배 정도의 수수료가 됐기 때문에 자금 유출은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였죠. 근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수수료를 인하해서 0.07%로
KB스타랑 같이 이번 11월 12일자로 변경을 한다고 예고를 해서 정말 국내 자산 운용사들의 최저 수수료 경쟁이 불이 붙었다고 볼 수 있어요. 1번과 4번 모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고 편입자산도 같아서 수수료와 세금 비용에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ETF는 국내 기타 ETF로 분류돼서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비과세 계좌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같은 양도세가 나오지만 미국 상장 ETF 직투를 했을 때는 일반 계좌에서 양도소득세가 국내 상장 ETF를 했을 때보다 22%로 조금 더 나오지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규모를 많이 투자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올 때는 미국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금 비용이나 비과세 계좌인지 일반 계좌인지 그리고 수수료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됐고, 이제 정말 투자자들이 나스닥 100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나스닥 100 ETF QQQ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QQQ만 살펴봐도 나머지도 다 똑같기 때문에 QQQ를 위주로 해볼게요. 탑10 섹터에는 기술주가 63%, 순환소비재가 23%, 헬스케어가 6%, 비순환소비재, 여기 테슬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3.3%, 공업주 2.1% 등으로 기술주의 비중이 가장 크고 63%나 되죠. 거의 기술주 위주의 지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소비재주는 아마존의 비중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순환 소비재주가 23%를 가지고 있고, 탑10의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 탑10은 56%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1위가 애플 13%,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10%, 아마존이 3위로 10%, 페이스북이 4위로 4.5%, 알파벳 A, 알파벳 C는 구글이거든요. 구글 A와 C가 합쳐서 7.5% 정도, 테슬라가 3.3%, 엔비디아가 2.8%, 페이팔이 1.9%, 어도비가 1.9%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술주와 언택트 주들이 탑10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퍼포먼스가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QQQ가 S&P 지수를 추정하는 스파이, 다우 지수를 추정하는 DIA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QQQ가 파란색이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스파이가 까만색, 다우 지수를 추정하는 DIA가 노란색인데, 5년간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2019년까지는 거의 차이가 안 났었는데 2019년서부터는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현재 나스닥의 퍼포먼스가 S&P 500이나 다우보다 거의 2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위주의 반등이 일어나면서 더 격차가 심해졌었죠. 퍼포먼스가 나스닥이 S&P 500과 다우지수의 2배 이상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3월 달에 올렸던 거 다시 올리면서 조금 수정해 봤는데 예전에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QQQ랑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비교했을 때 QQQ는 달러로 거래를 하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원화로 거래하지만 환 노출이기 때문에 달러 자산과 자산 흐름이 비슷해요. 일종의 원화로 소유하긴 하지만 달러 자산처럼 움직인다고 봐도 되고, 왜냐면은 원화로 거래되지만 기초자산은 달러로 거래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TR 보수 총보수는 QQQ는 0.2%였는데 QQQM이라는 게 최근에 나와서 0.15%짜리도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지수 ETF 중에서는 수수료가 비쌌던 QQQ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TR 보수로는 0.67%까지 올라가서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때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으로 했었고 좋은 성과를 거뒀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0.07%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TR 보수는 아니라서 TR 보수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고, 분배금은 QQQ는 분기 배당을 주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연배당을 주는데, 투자 설명서에는 분기 배당이라 써있는데 실제로는 2년 연속 연배당을 줬거든요. 저는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은 내역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기 배당을 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추천 운영 계좌는 QQQ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하는 일반 계좌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비과세 계좌,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일반 계좌에서는 저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보다는 QQQ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 표로 비교를 해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세 가지 ETF를 비교해보면
자산운용사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킨덱스 미국 나스닥백은 한국투자 신탁운용, KB스타 미국 나스닥백은 KB 자산운용이고, 운용자산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이 5,463억 원으로 다른 ETF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요. 킨덱스 미국 나스닥백이 310억 원인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에서 자산을 조금씩 가져오고 있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종목 교체를 했을 것 같으니까요. KB 미국 나스닥백은 뭐 상장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70억으로 상장해서 얼마 되지 않아요. 평균 거래대금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과 킨덱스 KB스타가 거의 비슷해요. 79억 원, 76억 원, 56억 원.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에 비해서 신규 상장된 킨덱스와 KB스타 미국 나스닥백이 조금 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수료가 낮게 나와서 그런 거죠. 상장일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은 유서가 좀 깊어요. 10년이나 됐네요. 2010년 10월 달부터 했고, 킨덱스는 10월 29일에 나왔고요. KB스타 미국 나스닥백은 11월 6일로 가장 최신에 나왔어요. 펀드 보수는 TR 보수는 현재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 펀드 보수, 네이버에서 나오는 총보수 개념으로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은 0.49%인데 2020년 11월 12일부터 0.07%로 바꿀게요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킨덱스 미국 나스닥백은 0.09%, KB스타 미국 나스닥백은 0.07%로 KB스타 미국 나스닥백까지 새로 나오면서 이렇게 수수료를 최저로 하자 타이거 쪽에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바로 최저 수수료에 동참을 해서 지금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이 최저 수수료를 기록하고 있고, 저는 이번 수수료 경쟁에서 킨덱스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킨덱스 미국 S&P 500이 정말 좋은 수수료로 나와서 이제 국내 자산 운용사도 정말 합리적인 수수료의 ETF를 내는구나 라고 투자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줬고, 뱅가드를 따라가겠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많이 응원을 하고 싶고요. 타이거는 예전에 하고 있었던 대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킨덱스 이하 KB스타까지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도 수수료 인하를 하게 돼서 이제는 모든 ETF가 다 쓸만한 ETF인 것 같고, 환해지 여부는 셋 다 환 노출이고요. 근데 운영자산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이 5,400억이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킨덱스나 KB스타가 타이거 ETF의 자산을 뺏어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KB스타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거의 운영자산도 못 모으고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킨덱스도 여기서 더 많이 모으긴 쉽지 않아졌어요. 타이거는 운용자산을 잘 지킬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낮추지 않았다면 킨덱스나 KB스타로 다 옮겨갔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스파이에 있는 자산과 IVV에 있는 자산이 다 빠져서 최저 수수료인 뱅가드의 부로 이전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최저 수수료로 ETF 자산이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 타이거가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뭐 시간만 끌어봐야 운용자산만 뺏길 거니까 빠른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나스닥백 ETF 투자의 결론을 내보면 일반 계좌에서 미국 ETF를 직접 투자할 때는 QQQ나 QQQM 중에서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온 QQQM이 수수료도 0.15%로 조금 더 낮고 한 주당 가격이 절반이기 때문에 QQQM으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비과세 계좌 개인연금 IF에서 투자할 때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 물론 지금은 수수료가 비싸지만 11월 12일부터는 최저 수수료가 되죠. 아니면은 킨덱스 미국 나스닥백도 0.09%로 조금 높지만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해요. 킨덱스가 최저 수수료로 미국 ETF를 처음으로 출시한 운영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킨덱스도 많이 응원하고 싶어서 제가 만약에 킨덱스를 가지고 있다면 따로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수수료는 0.02%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다만 처음 하시는 분은 타이거로 선택하게 되겠죠. ETF 운영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국내 자산 운용사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킨덱스와 타이거를 다 매수할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만큼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QQQM이 0.15%잖아요.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나 지금 0.07%, 0.09%인데 0.15%만 돼도 충분히 투자자들이 납득해서 좋은 기분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미국 ETF는 운용자산 규모가 국내 자산 규모의 100배 이상이에요. 거기는 조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까 보셨죠. 타이거 5천억.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면 탑이죠. 킨덱스 보시면 300억밖에 안 되잖아요. 300억에 0.09%씩 받아서 운영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ETF 운용자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낮은 수수료로 하는 건 좋은데 자산 운용사가 수익이 안 나면
결론적으로 이런 ETF들이 많이 출시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서로 윈윈하자는 생각에서 자산 운용사들도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미국보다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수수료라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과열 양상인 것 같아서 약간 우려는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일개 개인 투자가가 국내 자산 운용사를 걱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기존에는 거의 해외 직접 투자보다 국내에서 투자하는 해외 투자가 ETF 수수료가 두세 배 정도 비쌌었거든요. TR 보수로 따지면. 근데 이제는 더 싸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날이 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해외 투자를 ETF로 하기에 좋은 여건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QQQ도 인베스코에서 여러가지 서브 ETF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QQQM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전세계 지수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지수인데, 물론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조정을 받을 확률도 높겠지만 국내에서도 손쉽게 이렇게 나스닥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